안녕하십니까. 추천 시스템 기본 알고리즘을 강의하는 김광일입니다. 오늘은 추천 시스템 소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추천 시스템의 정의, 추천 시스템의 목표, 그리고 사례, 그리고 추천 시스템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천 시스템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네 가지 유형, 터보 필터링 추천 시스템, 컨텐트 기반 추천 시스템, 지식 기반 추천 시스템, 그리고 하이브리드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추천 시스템의 목표 및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리 우선 추천 시스템을 얘기하기 전에 웹 개인화란 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부딪히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본다든가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행동 또는 평가, 댓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에 맞춰서 어떤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날 대부분의 인터넷 비즈니스는 고도로 개인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추천 시스템이란 결국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흥미를 가질 것 같은 컨텐츠에 대한 개인화된 추천을 제공하는 어떤 특정 유형의 개인화된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그림을 보면 사용자가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구매하기도 하고 좋다라는 표시를 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읽기도 하죠. 어떤 표시 없이 읽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하고 어떤 신발 샀는데 이거 싫다라고 거기다가 자세히 표시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용자의 피드백이 돼서 추천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서 다시 추천 목록을 작성해서 추천 목록을 고객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추천 시스템이라는 말은 정의를 내리자면 사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지는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를 내렸는데 지금 우리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좀 더 서술적인 오래된 정의입니다만 상당히 좋은 내용이어서 제가 한번 여기다 올려봤습니다. 추천 시스템이란 개별 고객의 관심사와 취향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아이템을 추천하는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다. 그리고 점점점 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추천 시스템은 고객이 온라인으로 아이템을 검색하고 고르는 과정에서 고객이 내리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의사결정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추천 시스템의 전반적인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새겨보고 한번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우선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면 영어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recommender system 또는 recommendation systems, recommender engine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런데 recommender system이라고 하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건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는 recommender engine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추천 시스템은 검색 엔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recommender engine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recommender 거기다가 이제 시스템이라는 말을 붙이다 보니까 recommender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어색하지요. 사실 학자들은 recommendation system이라는 말들을 더 많이 추천하는데 이것도 추천이죠. 이 말이 더 맞는 용어라고 생각하지만 워낙 recommender system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어서 우리 강의에서도 recommender system이라고 사용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천 시스템의 기반 기술은 검색 엔진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의 기법들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계학습이 발달함에 따라서 기계학습의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별도로 발전해왔던 적응형, 어댑티브하다고 그러죠. 적용형 및 개인화 시스템들의 기술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모델링을 위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적응형 하이퍼미디어라고 하는 것 들어봤죠? 적응형 하이퍼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쉽게 생각해서 그냥 하이퍼링크
우리 웹페이지를 보면 링크를 클릭하게 되어 있고, 링크를 클릭하면 뭐 그래픽이나 오디오나 뭐 다른 웹사이트나 다른 텍스트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다른 곳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다른 형태의 매체 정보를 모아서 더 큰 정보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을 적응형 하이퍼미디어라고 합니다. 자, 추천 시스템의 정의 및 용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천 시스템을 한마디로 일단 짧게 정해보면 전자상거래 또는 웹을 통한 서비스 시스템이 제공하는 아이템, 여기서 아이템이라고 하면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전반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 아이템에 대한 추천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아이템 선택을 돕는 정보 시스템이다. 여기서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자가 뭔가 서비스 받거나 구매할 수 있는 그 인공물 모든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품, 상품, 서비스, 뉴스, 영화 모든 걸 포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될 활성 사용자라는 것이 있는데 활성 사용자 또는 대상 사용자 또는 대상 아이템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추천을 상성할 대상이 되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즉 누구에게 추천할 것인가. 내가 지금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나한테 추천을 한다면 내가 활성 사용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대상 사용자 또는 대상 아이템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아이템을 누구에게 추천하고자 하려고 할 때 우리 새로 들어온 상품이 있는데 우리 고객 중에 누구한테 추천을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고려의 대상이 일단 처음에 되는 것은 대상 아이템이니까 그것을 대상 아이템, 타겟 아이템 또는 액티브 유저, 타겟 유저라고 부릅니다. 제가 강의 중에 슬라이드에 여러 가지 영어 용어들을 같이 병기해 놓을 텐데 이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다큐멘트들이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많은 다큐멘트, 매뉴얼, 또 논문, 서적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영어로 된 용어를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면 영어 표기를 병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가면서 물론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될 테니까 많이 줄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용어들을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색 엔진 기반으로 추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검색 엔진과 추천 시스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검색 엔진을 사용한다는 경우에 우리는 보통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다 알고 있죠. 뭘 찾고 싶어 하니까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서 자기 요구를 표현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추천 엔진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뭘 원하는 걸 얘기한 적도 없는데 우리한테 뭘 쓰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요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세상에 예외 없는 규칙이 없지만 어떤 추천 시스템의 어떤 유형에서는 사용자가 자기 요구사항을 키워드 또는 사례로서 시스템에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시스템의 목표를 한번 볼까요? 일단은 좀 더 복잡해 보이지만 추천 모델의 수식화 유형별로 추천 시스템 모델이 있을 텐데 우리가 시스템의 모델의 수식화가 필요하겠죠. 수식화할 때 어떤 유형별로 어떤 목표를 갖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천 모델의 수식화를 할 때 그 유형은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예측 형식이냐 랭킹 형식이냐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측이라고 하면 우리 추천 시스템의 목표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사용자 아이템 조합에 대해서 즉 어떤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을 추천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럼 사용자가 그 아이템을 써본 적이 없는데 그 아이템을 추천하려면 사용자가 그 아이템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추측을 해야 즉 추정을 해야 추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추정을 했는데 사용자가 그 아이템을 싫어할 것 같으면 추천하면 안 되죠. 따라서 사용자 아이템 조합에 대한 평점 예측을 하는 것이 주 목표인 예측 형식이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훈련 모델을 사용해서 보통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분류 모델 또는 회귀 모델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요즘에 발달한 딥러닝 모델도 사용하죠. 여러 가지 모델들을 사용해서 누락값을 누락값이라는 것은 누락된 평점, 사용자가 표시하는 평점, 표시하지 않은 평점을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추천하려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처음 본 아이템이니까 당연히 그 사용자가 평점을 매긴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락값을 예측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 누락값을 예측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행렬 완성이라고도 봐요. 훈련 데이터는 어떤 형태를 갖냐면 사용자와 아이템 조합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쭉 있겠죠. 그러면 N명의 사용자가 N개의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즉 N개 아이템에 대한 평점을 만약에 데이터로 기록했다면 M by N 행렬이 되겠죠. 그런데 이 행렬은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 행렬과는 다르게 누락값이 아주 많은 행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고객이 모든 아이템들에서 평가를 내리진 않죠. 보통 1000개, 2000개의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수십 개밖에는 아마 평점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주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훈련 데이터, 평점 행렬은 불완전 행렬이라고 합니다. incomplete matrix라고 하는데, 따라서 예측 형식에서는 행렬 완성 문제로 예측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행렬의 누락값을 제대로 된 값으로 채우는, 예측하는 그러한 문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랭킹 형식으로 봤을 때 목표는 평점 예측이라기보다는 구태여 내가 평점까지 알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활성 사용자가 좋아할 몇 개 아이템을 제일 좋은 순서로 추천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는 어떤 특정 아이템, 새로 들어온 신상을 추천해줄 가장 이걸 살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 K명을, 몇 명을 찾아서 추천해보겠다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K탑 추천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다시피 예측하는 것보다는 랭킹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예측을 하면 결국 랭킹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건데 우리가 예측을 거치지 않고 랭킹 형식을 사용하는 게 더 빠르고 자연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항상 같이 다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은 앞에서 본 기술적인 측면보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네 가지 키워드인데, 추천 시스템이 가져야 할 어떻게 보면 요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목표이기도 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적절성, relevance라고 하는데, 즉 추천한 아이템이 그 사용자가 좋아해야 되겠죠, 그죠? 좋아할 아이템을 추천해야 되는 것이니까 과연 그것이 적절한가? 그리고 그 추천하는 아이템이 정말 좀 참신성이 있는가? 맨날 내가 사던 빤한 거 말고 좀 참신한 걸 얻고 싶겠죠. 영화 같은 경우 특히 그럴 거고, 패션 같은 경우 특히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참신성과 좀 겹쳐 보입니다만 의외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렌디피티, 영화 제목도 우리가 있었지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아이템이라는 점에서 참신성하고는 차별이 되는데, 그 의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객이 봤을 때 이런 것도 있었네, 나 이런 건 생각도 못했는데 이거 되게 재밌어 보이네, 이거 되게 좋아 보이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스템이 추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함정이 있어요. 의외성을 강조하다 보면 시스템한테 자꾸 의외성을 강조하게끔 시스템한테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절성이 떨어지는 아이템을 추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양성 부분인데, 다양성은 우리가 참신성, 의외성하고도 사실 관련이 또 있어요. 또 있는데, 다양성은 어떤 영화를 본다면 장르 같은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장르를 다루고 있다면 어떤 다른 속성에서 비슷한 점을 찾아다가, 그리고 그 다른 좀 다양한 종류의 그것을 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장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책에 취미가 있는데 책에 관심이 있어서 책을 많이 사는데 이 사람한테
무슨 필기도구나 또는 서류 가방이나 전혀 엉뚱한 종류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사용자가 좋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추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천 시스템의 목표 중에 또 이제 어떤 그 밖의 목표들이 많을 수 있는데, 사용자 만족도 제고, 고객 요구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것,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커스터마이즈 하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 설명 가능성입니다. 이 추천을 했는데 이것을 왜 이래서 추천을 했다, 왜 이래서 너는 이것을 좋아할 것이다 라는 설명이 붙여진다면 고객이 더 납득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추천 시스템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자세히는 보지 않겠지만 중요한 이벤트들만 우리가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추천 시스템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듀크 대학에서 뉴스넷이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써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주 옛날 사람들만 써봤을 텐데, 뉴스넷의 뉴스 그룹을 이제 뉴스를 이제 우리가 조회해서 볼 수 있는,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뉴스 그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들의 일환으로서 컨텐트 필터링이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도 유형에서 배우겠지만, 컨텐트 기반 추천 시스템에 기반이 될 만한 정보 검색을 할 때 그 정보 검색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의 유사성을 가지고 이 고객이, 이 사용자가, 이 당시에 뭐 고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사용자가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으니까 이런 컨텐츠와 비슷한 컨텐츠를 그 사용자에게 추천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처음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 논문들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천 시스템다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92년도부터 98년 사이인데, 테이피스트리라고 제록스사가 먼저 이제 만든 것인데, 협업 필터링 기반의 첫 번째 추천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92년도고, 협업 필터링이라는 컬래버티브 필터링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추천 시스템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컬래버티브 필터링이라는, 협업 필터링이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컬래버티브, 협업인데 뭘 협업한다는 뜻인가?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일단은 미리 정의를 얘기하면, 다른 사용자들, 다른 고객들 또는 대중의 지혜를 모아서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 필터링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룹 렌즈라고, 우리가 추천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하거나 공부하게 되면 자주 접하게 될 그룹 렌즈,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해서 퍼블릭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고 있는 그룹 렌즈가 있는데, 평점 데이터를 이용한 첫 번째 추천 시스템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네소타 대학의 그룹 렌즈 리서치 랩이라고 랩으로 돼 있어요. 이 웹페이지 자체가 링크가 그룹 렌즈 리서치 랩이 그룹 렌즈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어플라이라는 것이 95년도에 있었는데 협업 필터링 기반의 음악 추천 시스템이었어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간단한 내용들만 살펴보고 할게요. 무비렌스가 1997년도에 그룹 렌스 팀에서 같이 또 만들어서 첫 번째 영화 추천 시스템이 되었고, 이때 연구를 위해서 그 당시 97년도 당시에만 하더라도 대규모 데이터셋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연구를 통해서 영화 데이터베이스를, 영화 평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지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팹이 컨텐트 기반 협업 추천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리고 첫 번째 통합된 추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 적혀 있는 여러 가지 논문들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을 때, 과거에 실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싶을 때 참조하라고 논문들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아마존에서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98년도에 개발을 했고, 그래서 99년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아마존에서는 이 시스템을 특허 출원하고 등록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밖에도 이제 이 당시에 probabilistic latent semantic indexing이라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이러한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뮤직 개론 프로젝트라는 또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이것도 나중에 한번 나옵니다. 다 나중에 한 번씩 다 언급되는 내용인데 이러한 연구 성과들과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너무나도 유명한 넷플릭스 프라이즈 대회가 있었어요. 넷플릭스에서 사용하는 영화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10% 이상 앞지른 팀에게는 100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런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벨코의 프라그매틱 케오스라는 팀이 우승을 해서 2009년도에 우승을 해서 100만 달러의 상금을 이제 거머쥐었는데 이때 나온 이제 기법이 Temporal Dynamic Collaborative Filter이라는 기법이고 이 대회를 통해서 많은 기법들이 알려졌지만 그 중에서 그 행렬 분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천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알고리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추천 시스템의 사례들을 몇 개 중요한 사례들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그룹 렌즈 프로젝트는 평점 데이터를 사용한 최초의 추천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뉴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점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특정 뉴스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하고 추천을 했는데 현재는 미네소타 대학의 추천 시스템 연구 그룹을 지칭해요. 예전에는 추천 시스템이었지만 지금은 그룹 렌즈 추천 시스템은 없고 이제 그 연구 그룹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점은 이 그 그룹 렌즈는 북 렌스, 무비 렌스 같은 다른 영역으로 다른 제품 영역으로 발전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여겨지는 것은 데이터셋을 공개했어요, 대중한테. 그래서 무비 렌스 데이터셋을 여러분이 이 링크를 따라서 검색을 해보면 그냥 검색만 해도 돼요. 무비 렌스 데이터셋만 검색을 해도 100K, 1 밀리언, 10 밀리언 사이즈의 데이터셋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아마존은 상업적 추천 시스템의 선구자죠. 그리고 아이템 기반 허브 필터링 시스템을 등록을 했고, 그 아마존 추천 시스템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추천에 대한 설명을 꼭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이라는 것이 아주 자세하진 않고, 옆에 그림을 보면 이 강의에서 주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레커멘더 시스템 이 책을 아마존에서 찾았을 때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책들이 이렇게 나오죠. 보면 뭐라고 썼냐면 글씨가 작게 보이지만 뭐라고 썼냐면 Customers who viewed this item also viewed라고 써 있어요. 그죠? 이 아이템을 본 고객들은 또 아래에 있는 책들도 봤어요. 라고 말이 이제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많이 본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거 말고도 딴 때는 customers who bought this item also bought 이렇게 해갖고 또 어떤 아이템들이 나옵니다. 이런 설명들을 제공하고 이 설명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추천 시스템에서는. 자, 그 다음에 또 앞에서 봤던 넷플릭스인데, 사용자가 영화를 보고 영화에 부여하는 평점하고 또 그 사용자가 어떤 그 하는 행동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모두 활용해서 그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추천을 실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유명한 것은 추천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는데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넷플릭스는 어떤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종류의 시스템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종류의 정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넷플릭스는 이 추천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을 하는데 강점이 있는 시스템이다. 우리가 의미 있는 설명이란 뭘까요? 의미 있는 설명이란 영화 추천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보통 우리 시스템이 추천을 한다면 어떤 그 시청자가 본 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추천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때 이제 어떤 사용자는 영화를
볼 건가 말 건가 뭐 이런 결정을 해서 그냥 거기다 누를지 말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의미 있는 설명을 준다면 어떤 영화가 재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설명이 없었을 때는 지나칠 거를 설명을 하면 이거 눌러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설명이 중요한 것이고, 이런 그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이제 그 웹에 대한 충성도, 로열티라고 하죠. 또 리텐션, 사용자 유지 뭐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 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 얘기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경연대회가 2006년도에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봤으면 하는 논문은 예후다 코렌의 Collaborative Filtering with Temporal Dynamics라는 2009년도 논문이고요. 그리고 이 논문은 벨코의 Programmatic Chaos 팀의 예후다 코렌이 팀 리더였고, 이 팀이 이 대회를 우승하면서 썼던 기법들을 정리해서 만든 논문이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바탕으로 써놓은 블로그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추천 시스템 사례 중에 또 그 뉴스 한번 보고 가야죠. 구글 뉴스 퍼스널리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글에서는 구글 Gmail 아이디를 가지고 사용자를 구분을 해요. Gmail 아이디 기준으로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그 클릭 이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뉴스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클릭만 해도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뭐냐면 뉴스에 대해서 좋다 싫다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별이 하나다 두 개다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는 그저 뉴스를 볼 뿐입니다. 마음에 들 것 같으면 보고, 아니면 관심이 없어 보이면 건너뛰고 할 텐데, 뉴스 기사를 클릭한 행동 자체를 기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점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것을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단항 평점이라고 해요. unary rating이라고 해요. 우리 이항 평점하면 좋다 싫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걸 얘기하죠. binary rating이라고 하는데, 단항 평점 unary rating은 뭐냐면 사용자가 좋다는 표시만 할 수 있고 싫다는 표시는 할 수 없는 평가 방법. 페이스북이 그렇죠. 라이크는 있어도 싫다는, 디스라이크는 없거든요. 그 페이스북에. 좋다 표시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건너뛰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사용자가 지금 뉴스 같은 경우에는 좋다는 그런 버튼도 없어요. 없는데도 사용자가 그 뉴스를 클릭하면 그것을 좋다고 평가한 것으로 간주하고 고객 평점을 계산합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추천하고는 좀 다르죠. 상품 추천하고 다르게 일반 쇼핑몰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을 직접적으로 추천하려고 하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잠재적 친구를 추천하는 거죠. 그 잠재적 친구를 추천해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성장시키면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광고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걸 성공을 거두고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잠재적 친구 추천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는 평점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친구 추천할 때 평점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어떤 이런 사회적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관계, structural relationship을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친구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사회관계망 분석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분야의 링크 프레딕션에 속하게 됩니다. 자, 추천 시스템의 영역을 보면 우리가 실제 어디서 무엇을 추천하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다양한 실제 현실의 추천 시스템들이 추천하는 상품들을 살펴보면 여기 몇 가지만 살펴보죠. 아마존은 당연히 서적이나 기타, 제스터 같은 경우는 조크를 추천하죠. 그리고 레스트FM 같은 경우는 음악,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친구나 그밖에 광고도 하게 되고, 판도라에서는 음악, 유튜브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유튜브는 온라인 비디오를 하게 되고, 트립 어드바이저에서는 여행 상품을 추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상품, 서비스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추천 시스템이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러 유형의 정보, 즉 다양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죠. 입력 데이터가 사용자 선호도, 뭐 사용자의 특성, 뭐 어떤 사용자 개인 말고도 사용자 집단 자체에 대해서 어떤 선호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전문가가 내리는 판단 같은 데이터들도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여러 유형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적절한 데이터 수집 방법을 제공할 수 있어야겠다. 명시적이거나 암묵적 피드백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명시적이라고 하면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직접적으로 사용자가 평점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암묵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행동으로 통해서 추론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예에서 봤듯이 뉴스 기사를 읽으면 좋아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행동에서 평점으로 시스템이 변환하는 그런 기능을 말하죠. 세 번째는 적합한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어야겠다. 개인화냐, 비개인화냐, 협업 필터링이냐, 뭐 속성 기반이냐, 뭐 지식 기반이냐, 여러 가지 자기 도메인에 맞는, 그 사업 도메인에 맞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쓸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추천 이유 설명, 우리 설명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몇 번 강조했죠. 추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추천한 아이템들을 고객이 정말 좋아했는지, 그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그 정확도가 좋았는지, 추천 시스템의 그 추천 목록의 정확도가 좋았는지를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야 추천할 때 자신감이 있겠죠. 그죠? 당연히 추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동적 학습 기능이 있어야겠다. 사용자의 행동은 계속 바뀌어 나가고, 현재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내일 또 다르고 모레 또 달라지니까 계속 시간에 따라서 계속 사용자 아이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학습할 수 있어야겠다. 일곱 번째는 적절한 추천 생성 시간이 지켜져야겠다. 잘라 말하면 실시간 추천이 되겠죠. 실시간 추천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용자가 이 사이트와 웹사이트와 상호작용하고 있을 때, 그때 실시간으로 추천이 일어날 수 있게 빠른 시간에 추천이 일어나야겠다. 그리고 여덟 번째, 사용자 선호도에 따른 어떤 적응이 필요하겠다. 즉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고객 선호도에 따라서 제시하는 아이템 또는 제시하는 웹페이지의 모양, 어떤 다른 그 메뉴까지도 다 달라지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번 절에서는 추천 시스템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추천 시스템의 유형은, 일단 추천 시스템은 적절성을 추정함으로써 정보 과부하를 줄여주는 것이 추천 시스템이죠. 어떤 아이템이 사용자에게 적절한지를 추정해서 사용자가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을 덜어주는 것을 추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 추천 구성 요소라는 것이 이제 아이템에 대한 정보, 사용자의 그동안 사용자와 아이템 간의 평점 정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여기다가 사용자의 프로필이나 그 밖에 이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맥락에 대한 상황에 대한 파라미터가 있다면 추천 구성 요소를 통해서 이 개인에 맞는 어떤 아이템들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개인화 추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사용자 이런 프로필이나 맥락 파라미터에 더해서 사용자와 비슷한 커뮤니티, 보통 뭐 또래 집단이라고도 얘기하고 피어 그룹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또래 집단의 정보를 같이 감안해서 추천을 한다면 그것을 협업 필터링이라고 해요. 그 협업 필터링은 내 또래 집단에서는 무엇이 인기 있는지 알려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적절한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 또래 집단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떤 그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속성들 따라서 내가 좋아했던 것들과 비슷한 것들을 더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컨텐트 기반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어떤 상품에 대한 특성을, 여긴 지금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터미네이터, 뭐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 정보들을 가지고
추천 구성 요소에 같이 감안해서 추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컨텐츠 기반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용자 요구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고객이 나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1,000만 원에부터 2,000만 원 사이에 자동차가 필요해요. 색깔은 어땠으면 좋겠고 엔진 CC는 얼마 정도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도메인 스페시픽한 그런 정보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서 지식 모델을 만들고 그 지식 모델을 가지고 사용자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추천하는 그런 것들을 지식 기반 추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나왔던 개인화 추천, 컨텐츠 기반 추천, 협업 필터링 추천, 그리고 지식 기반 추천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무조건 잘 만들고 싶으니까 다양한 기법들을 다 총동원해서 하는 것들을 하이브리드, 앙상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양한 입력의 조합이나 여러 접근 방법들을 다 합성해서 사용하는 법을 우리는 하이브리드 앙상블 추천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천 시스템이란 전자상거래 또는 웹을 통한 서비스 시스템이 제공하는 아이템들, 그 아이템에 대한 추천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좋아할 아이템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보 시스템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평점의 예측, 사용자가 아이템에 주는 평점에 대한 예측 또는 그 평점에 대한 순위를 정한 랭킹이 될 텐데 더 중요한 부분에 속할 수 있는 운영적 측면에서 목표는 적절성, 참신성, 의외성,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시스템의 요건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고 추천 시스템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